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 와 있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요. 아니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 이화영 뉴스에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본인이 사면을 해달래요. 특별 사면 복권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 그러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이슈가 떴습니다. 사면 이슈. 심지어 7월 17일 제헌절에 보통 사면 잘 안 하죠. 광복절하고 3.1절에나 석가탄신일 뭐 요 정도 내도 제헌절 사면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헌절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사면을 혼자가 아니라 조국 송영길까지 묶어갖고 사면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이화영이. 그럴 때 국민의힘이 이거 사법거래 청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취임하자마자 왜 갑자기 이 이화영과 주변 이슈가 떠오르는 걸까요? 왜? 대선 이후에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세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변수가 뭔지, 그래서 이화영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 사면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왜 또 싸우고 있는 건지 한 방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 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세 가지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지금 이 재판은 어떻게 와 있는 거냐,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화영 재판은 끝났어요. 자, 쌍방울 대급송금 관련해서 1심에서 뇌물까지 합쳐서 1심 징역 9년 6개월, 유죄인 거죠. 그러니까 2심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7년 8개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유죄 확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이 7월 22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핵심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당시에 부지사가 이화영. 그런데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김성태가. 아니, 김성태가 왜 보냈냐? 이화영 부탁으로. 그러면 이화영은 왜 부탁했냐? 이재명 지사 북한 보내려고. 그래서 대신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다. 얼마? 정확히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로 500만 달러. 이것도 이거 대신 보냈다는 거죠. 경기도 대신에. 또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북한에 누구에게? 김영철에게. 이걸로 이화영은 원래 북한에 돈 보내면 안 되거든요. 북한 지금 대북 제재 걸려서 북한 돈 보내 현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더해요. 외국환거래법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까지 걸려 있습니다. 왜 제3자 뇌물죄?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직접 주면 그냥 뇌물죄죠. 제3자 누구? 북한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왜? 뇌물로. 자기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혜택은 누가 봐요? 이재명 지사. 왜?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려는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제3자 뇌물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여기는 이화영은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대선 이후에 세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자, 뭐가 달라졌느냐? 자, 대선이 언제 있었죠? 6월 3일에 있었죠. 근데 이틀 뒤 6월 5일에 이화영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유죄 확정. 대통령이 됐는데 이틀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정이 돼버려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뭘 했어요? 1심 끝나고 2심 때도 이걸 이제 밀어붙였었는데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검찰로부터. 언제? 그 유명한 연어술 파티. 그죠? 검찰이 이재명 엮으려고 이화영, 그 다음에 김성태, 안부수 이런 사람들 다 회유해서 조작된 수사라는 겁니다. 이 수사가. 연어술 파티를 벌여서 회유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수사 검사 탄핵하겠다고, 그죠? 탄핵하겠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2심 재판부는 술자리 회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된다.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화영이 감옥에 가 있는데 검사가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요. 조사받으러 갔어요. 이화영이 갔더니 김성태랑 검찰이 같이 연어 사와가지고 김성태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연어 사둬가지고 술까지 먹어가면서 지금 깜빵 인사 불러놓고 그리고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때 교도관이 다수 동행을 하고 있었고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그 장소를 지목하는 그 영상 녹화실 구조상 밖에서 훤히 보이는데 어디서 그 술파티를 하고 있겠냐.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만약에 연어와 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화영의 경력, 연령, 학력을 고려하면 이화영이 그거 회유받아서 자기의 진술을 번복하고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그걸 고스란히 인정을 해줘요. 뭐냐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 2심 판단은. 이화영은 나는 무죄다. 검찰이 날 엮으려고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화영의 유죄 확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 왜냐? 네,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건과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팩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내 방북이나 경기도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 잘 되려고 쌍방울 주가를 띄우려고 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을 보낸 건 김성태야. 그런데 그건 대납이야. 누구 대납? 경기도 대납. 물론 쌍방울 자체가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피고인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이 이화영 인정이 된 거예요. 최종에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내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이 자기 주가 띄우려고 얘기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자 만약에 여기서 대법원이 아니야 이거는 쌍방울 지 잘 되려고 지 살려고 한 거지 경기도지사 방북하면 문제 없어라고 판결했으면 이재명 지사는 아예 그냥 헐헐 벗는 거죠. 혐의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방북 비용으로 보냈다라는 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담은 또 뭐라 그랬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고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했어요. 왜 조작 사건? 김성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심 재판부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대목은 김성태의 진술이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김성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은 신빙성이 있다는 게 2심 재판부 판결이었고 대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준 거죠. 2심 재판은 잘못된 게 없다. 근데 이게 왜 부담이냐면 김성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진술 자체가 조작이라고 봤는데 그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김성태 진술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왜 부담이냐. 자, 지금 이화영은 지금 재판은 어느 재판이에요. 이 둘 사이에 지금 재판이에요. 이 재판은. 그런데 이화영은 야,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지 잘 되려고 보낸 거라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결은 뭐예요? 아니 너네 둘이 관계가 있네. 이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화영이 스마트팜하고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신 내주라고 해서 이 돈 보낸 거야. 이 돈의 성격이 이화영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일단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지사 부지사였으니까. 여기가 만약 끊겼으면 여기는 아예 그냥 등장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일단 여기 관계가 인정이 되면서 부담이 생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부담이 생긴 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치명적인 걸까요? 치명적인가?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태와 이화영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지만 고리가 생겼습니다.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치명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명적인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나 북한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경기도 예산으로 안 되니까 받아와. 그건 문제가 되죠. 또 아니면 최소한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한테 내 방북 비용을 좀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얘기했다는 걸 알았어.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공범이 되니까. 자, 그러면 치명적이려면 뭐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보고를 했겠죠. 이렇게 보고한 게 나오거나 이렇게 보고한 게 나오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맞죠? 그러면 1번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보고했느냐? 여기서 민주당이 그동안 난리쳤던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2023년 검찰 때 진술합니다. 뭐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대북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걸 보고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을 뒤집습니다. 그 진술은 내가 잘못 진술한 거다. 나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자, 민주당이 아까 그 연어술 파티에 민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당시에 지금 이화영은 자신의 진술을 뒤집어야 돼요. 자기는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뒤집는 논리로 하나로 내가 연어술 파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원지검에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라고 내가 회유를 당했고 검찰 회유로 마치 그렇게 진술하면 나를 좀 봐줄 것처럼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실제로는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어쨌건 검찰에 보고를 진술한 건 또 맞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재판부가 진짜로 볼 거냐는 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치명적인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이화영 유죄 확정 이번 재판에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요거는 새로 판단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 그죠? 그럼 일단 1번은 미지수, 퀘스천. 그러면 2번. 김성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가 돈 보냈어요. 당신을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법정 증언은 이렇습니다. 이화영에게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아니 내가 돈 보낸 거 보고했어요? 이재명에게? 하고 묻자.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뭐예요? 전원이에요. 전원.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내가 당신 방북하라고 내가 돈 보냈어요 라고 얘기하지는 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 이화영한테 물어봤더니 이화영이 나 당연히 보고했지. 요 전원이에요. 전원. 자, 두 번째. 근데 내가 통화를 한 적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재명 대통령과. 2019년 1월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 지사죠. 전화를 바꿔줘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송금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2019년 7월 또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를. 그때 저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모든 상황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추정이죠. 추정. 왜? 내가 직접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돈 보냈잖아요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뭘 열심히 해? 자, 저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습니다. 왜? 네가 왜? 아무것도 모르면 이렇게 얘기 나왔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재명 지사가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그게 아니까 이런 말을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김성태는 증언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화영, 김성태랑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성태가 거기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여 줄 거냐? 모르는 거죠. 새로운 재판부가. 그죠? 근데 게다가 지금 김성태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 본인 진술도 없어요. 본인도 추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이냐? 1번은 아직 판단을 안 했고 2번은
치명적이 아니 이것도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가 이걸 보고 이재명 지사가 알았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추정의 전원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화영 이번에 유죄 확정으로 유죄라고 볼 거냐? 이건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넘어야 할 벽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적용된 혐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제3자 뇌물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어요. 800만 달러를. 그러니까 뇌물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제3자인 북한에게 줬다. 그래서 제3자 뇌물로 지금 혐의를 건 겁니다. 근데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3자 뇌물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자, 직접 뇌물, 내가 직접 줄 때는 청탁도 필요 없어요. 돈을 준 것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청탁이라는 건 뭐예요?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에게 뭔가 청탁을 했어야 돼요. 부정한 청탁을. 자, 검찰은 뭘 집어넣냐면 그 부정한 청탁이 바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 김성태가 평소에 대북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끈이 없으니까 경기도가 뒤에서 쌍방울 대북 사업 하는 거 내가 지원해주고 보증해줄게요. 북한이 보기에 쌍방울 너 뭔데? 이럴 때 경기도가 내가 보니까 얘 믿을만해. 같이 사업해도 돼요. 라는 지원 보증 사업을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요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냥 김성태가 내가 알아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잘 되라고 준 거예요 하면 이거 제3자 뇌물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되려면 북한이 제3자가 될 수 있느냐 여부도 살펴봐야 돼요. 북한은 좀 특수한 지금 지위에 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이 북한이 제3자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보고가 됐느냐 여부도 따져봐야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까지 가려면 요 제3자 뇌물 자체의 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도 결국 재판에서 다퉈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치명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또 관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화영이 최종에서 유죄를 받았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줄줄이 중지가 되고 있다는 게 대선 이후에 또 달라진 변수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내린 바로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중지시켰어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하냐 마냐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 논란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재판 중지는 각 재판부가 결정할 거다. 그래서 5개의 재판부가 서로 다른데 그중에서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쪽은 중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일 동안에는 재판 안 하겠다. 자, 하지만 아직 3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증교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건, 그리고 경기도 예산 그 법카, 법인카드 사적 유용권. 경기도 예산 요건이 7월 1일에 얼마 안 남았죠? 준비기일이 잡혀 있고, 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요 부분이 7월 22일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딴 건 몰라도 이건 해야 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방울 대북송금. 왜? 이화영 유죄 났다는 얘기예요. 유죄 난 건데.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벌을 면할 수는 있어도 죄를 면할 수는 없다. 뭐 헌법 84조 재판 중지해도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 대북상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결국 밝혀질 거라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진실이 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대북송금 같은 중대 범죄 형이라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대통령을 계속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는 건 국민들이 알아야겠다. 이 재판만큼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직 어떻게 이게 결정할지는 모르죠. 재판부가 아직은. 근데 보니까 보통은 여기 이제 딴 데서 중지하니까 나머지 세 개도 중지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많은데 어쨌건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이 신진호 부장판사 엄청 비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화영 1심에서 유죄 판결한 판사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가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된 거예요. 민주당은 이화영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지금 재판부가 잘못 판단해서 유죄 줬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 판단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또 이재명 대통령 맡기면 되겠냐고 반대했었는데 어쨌건 지금 그 인사가 나면서 법원 인사가 나면서 송병훈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송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냐가 달려 있는데 이건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뭐냐? 지금 민주당이 아직 통과 안 시켰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한다는 거죠. 이 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5개 다 중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죠? 근데 왜 통과 안 시켜요? 지금 여론이 부담이 되니까. 아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래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대통령 재판 못 받게 하는 법이야 하면 당연히 국민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시키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재판부가 굳이 뭐 중지하냐 마냐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중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용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세 번째 변수를 또 알아볼 건데 이 여론이 안 그래도 부담인데 이게 또 하나 부담스러운 지금 대목이 나타난 거죠. 자, 세 번째 변수가 뭐냐면 이화영이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사면은 누가 하죠? 우리나라 전체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대통령. 대통령만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느냐? 형이 확정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1심 재판 중, 2심 재판 중인 사람은 사면 못 해요.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거나 뭐 예를 들어 1심에서 2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서로 검찰도 피의자도 항소를 안 해서 그냥 종료되거나 어쨌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화영 확정이 됐잖아요. 언제? 6월 5일에 대법원이 너 유죄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6일 뒤 6월 11일 불과 6일 뒤에 사면을 요구합니다. 왜? 자기 조건 됐다 이거죠. 나 형이 확정됐잖아.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글을 올립니다. SNS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감옥에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검찰 독재 정권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입니다.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해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 민주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함께 연대해서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 냅시다. 여기 샥 봤더니 취임기념 특별 사면 복권 서명운동이라는 걸 링크를 딱 붙인 거예요. 이 링크를 들어가면 7월 17일 재연절에 사면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조국, 송영길과 함께. 여기 해시태그를 보시면 김용, 정진상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 보복에 의한 고난은 멈춰야 합니다. 지금도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원상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검찰로부터. 누구도 조국도 송영길도. 그러니까 사면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화영의 협박이자 청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보면 김견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안에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 나경원 의원, 이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다. 주진우 의원, 도지사 몰래 사고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야. 이재명 대신 감옥에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 협박처럼 보인다.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아까 제가 다시 되돌려 보시죠, 박사님들.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의 관계는 인정이 된 거죠. 최종 유죄가 났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되려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김성태가 북한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보냈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가 밝혀지면 치명타라 그랬어요. 그 아는 방법 뭐예요? 두 가지. 이화영이 보고를 했거나 김성태가 보고를 했잖아요. 두 가지 경우에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뭐예요? 나 보고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랬어요. 그죠? 보고 안 했다. 근데 만약에 이화영 지사가 나 실제 보고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지사 당신 알았잖아요. 내가 보고했잖아요. 몇 월 며칠에 김성태가 비용을 북한에 보냈는데 그거 이재명 지사님 북한 가는 비용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협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은 다 기정사실로 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대북송금 방북 비용으로 보낸 건 확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을 처음에 검찰에 진술했다가 나중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번복해 놓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 물론 민주당 쪽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 쪽은 여전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인데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건 국민의힘은 이화영의 이 사면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키를 이화영 지사가 쥐고 있고 이걸 협박 삼아서 날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사면을 한다면 그건 사법 거래를 하는 거다. 주진우 의원은 이거죠.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 안 했어요. 보고 안 했는데 김성태한테 야, 우리 이 지사 북한 가야 되니까 네가 돈 좀 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사가 알았으면 화가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 왜 나 몰래 쓸데없는 짓을 해? 너 왜 나 몰래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해? 그런데 도지사 몰래 사고를 친 그런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면을 해준다면 이거 진짜 문제다. 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몰고 가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민주당도 일단 이화영을 떠나서 누구도 조국이든 누구든 정권 교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게 사면해주면 공감하겠냐. 부담을 느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충 이해는 되셨죠? 근데 여러분 끝나기 전에 이건 아셔야 될 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제 징역 7년 8개월 선고받으니까 마치 이 대북 송금 때문에 7년 8개월 다 받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 죄가 이 왜곡한 거래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뇌물도 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부지사 시절에 부지사면 원래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쌍방울 법인카드 자기 마음대로 쓰고 개인 비서 급여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고 운전기사도 대주고 이런 3억 3천만 원 쌍방울 받은 거. 그래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법까지 다 해서 7년 8개월이 선고가 된 거지 대북 송금만 갖고 7년 8개월 선고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야 북한에 돈 보내서 얘 7년 8개월이면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처벌받으면 그 엄청난 처벌 받을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여서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선고받았다. 그중에 하나가 이 대북 송금 왜곡한 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건 대통령이 돼서도 지금 이화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고 이재명 대통령 일단 재판이 중단이 될 것 같죠? 어떤 식으로든. 예.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사면 이슈는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이 계속 사면을 요구한다면요. 예. 퀴즈 나갑니다.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는 의혹 사건은 뭘까요? 자, 1번 공직선거법 위반, 2번 위증교사, 3번 법인카드 유용, 4번 쌍방울 대북송금. 자, 조금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데도 또 은근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박사님들.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댓글로 영상 밑에 바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중에서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네 퀴즈 정답 보고 가셔야지요. 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 신설된 직책은 야 이거 안 보면 맞추기 어려우십니다. 예, 어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정답은요 3번 재정기획보좌관 신설이 됐습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5분. 자, 첫 번째 직장인 소심인님. 왜 소심하세요? 네. 3번 맞춰주셨고요. 덕분에 대통령실 조직에 대한 이해가 쉽게 쏙쏙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따리카님 3번 딱 맞추셨습니다. 따리카 뜻이 뭘까요? 따리카님 궁금한데 혹시 댓글 한 번만 더 남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왜 따리카인지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무궁화님 애국심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국화를 아이디로 쓰시는데 3번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숨님 3번 맞추셨고 복잡한 정치 이슈를 매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님.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MCSS MC님 3번 느낌표 3개 땅땅땅. 정치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첨되신 5분 축하드리고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여기 설명 나가고 있죠? 탁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